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집단까지 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샘플링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구하고, 그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단의 정보를 제대로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 샘플을 잘 얻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샘플을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뭐 가장 간단한 답은 제대로 잘 추출하는 것이다. 샘플을 적당히 잘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샘플을 적당히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 좋은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샘플링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좀 간단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이런 샘플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좋은 샘플링이 나쁜 샘플링이 구분을 굳이 한다면, 좋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올바르게 이렇게 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샘플링 방법은 결국 그 모집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잘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샘플링 방법을 우리가 좋은 샘플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스몰 데이터에서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우리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스토리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실은 이 샘플링을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은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샘플링이 그러면 뭐 이런 분석의 대부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런 샘플링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에도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막상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인구 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을 인구 센서스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지금은 인구 센서스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에는 인구 센서스라는 영어 표현을 같이 이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인구 총조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주택과 같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 주택 총조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 5년마다 이런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이런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하고 있는데 2000년 했기 때문에 2020년 했기 때문에 2025년도 내년 되겠죠. 내년도에 다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샘플을 잘 뽑아야 된다, 모집단의 정보를 잘 포함하고 있는 샘플을 잘 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샘플링 방법이 있는지, 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이제 4가지 종류의 샘플링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샘플을 어떻게 뽑는 게 좋으냐 할 때 랜덤하게 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챕터를 준비하게 된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챕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랜덤 샘플링 외에도 예를 들면 층별 샘플링이라든가 또는 군집 샘플링 또는 계층 샘플링과 같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한 샘플링 방법들이 각각 어떤 것인지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이런 샘플링 방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랜덤 샘플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한테 샘플을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 랜덤하게 뽑는 것은 임의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뽑는 것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요.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임의로 또는 랜덤하게 이라는 말을 서로 이렇게 마치 탁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다고 하는 것, 임의로 샘플을 뽑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 그 임의 추출이라고도 이제 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것을 심플 랜덤 샘플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랜덤하게 샘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랜덤의 샘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는다는 개념이 사실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출하 검사 같은 걸 할 때, 그 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라스트를 구성을 하면 그 구성된 랏으로부터 일부 샘플을 취해가지고 랏에 대한 합부 판정을 한 다음에 그 랏이 합격이 되었다라면 출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팔레트 위에다가 그런 그 제품들을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적재된 곳에 가서 출하 검사원이 샘플을 뽑아가지고 대개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샘플을 뽑을 때 어떻게 샘플을 뽑느냐, 바로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표준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팔레트 위에 그 제품들이 적재가 되어 있을 때 과연 그 출하 검사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어떤 샘플을 뽑을까요? 자, 그렇게 적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저 밑에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라든가 또는 속에 있는 그런 샘플들을 끄집어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그 적재된 위쪽에서 샘플을 뽑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위쪽에 있는 그 제품들인데, 위쪽에 있는 제품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로트에 대해서 만약에 합부 분장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랜덤 샘플링을 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샘플링 하는 것을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재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n개의 샘플, 라지 n개의 샘플 중에서 스몰 n개의 샘플을 뽑을 때 각각의 샘플들이 동일한 확률로 선택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재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제품을 뽑는다면 사실 그 아래쪽이라든가 또는 그 적재된 가운데 쪽에 있는 샘플이라고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샘플로 뽑힐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힘들게 그렇게 뽑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쪽에서만 만약에 샘플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제품들이 샘플로 뽑힐 확률이 동일해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제품들하고 중간에 있는 제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샘플로 뽑힐 확률이 실질적으로는 다르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을 적재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생산한 제품을 아래쪽에 깔고, 그리고 나중에 생산한 제품들이 이제 위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pulse in, pulse out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선입 선출의 그런 관점에서 온다라면 위쪽에 있는 제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 생산한 제품만 가지고 로트에 대한 품질을 평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품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사한다면 이거는 완벽한 랜덤 샘플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은 각각의 제품들이 샘플로 뽑힐 확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샘플링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흔히 랜덤 샘플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이 모든 샘플링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모든 샘플링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조그마한 행정 단위 시나 뭐 구에 시군구에 우리가 어떤 국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죠. 그러면 그 지원을 받는 곳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만 그러한 지원을 한다라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국고를 지원하는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여론을 조사를 할 때 만약에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랜덤 샘플링에서 만약에 그런 지원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여론이 올바른 여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은 사실 골고루 뽑는다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랜덤하게 뽑다 보니까 그 잘못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샘플이 뽑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샘플을 뽑기보다는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행정구역별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스트라타라고 하는 층을 나눠가지고 층을 몇 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뭐 서울 지역,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골고루 나눠 뽑게 되면 어떤 특정한 행정구역 하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층을 구분해 가지고 그 층을 우리가 층마다 골고루 샘플을 뽑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층별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층별 샘플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층 간에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군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군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어느 학교에 다니는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급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을 뽑는다. 그럼 뭐 A라는 학교가 저쪽 경기도에 있고 B라는 학교는 서울에 있고 C라는 학교는 전라도에 있고 이걸 다 나눠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학교 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학교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는데 랜덤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것을 골고루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골고루 뽑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층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층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학년별로라든가 또는 남녀별로 특별하게 이런 급식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층별 샘플링 같은 경우는 층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샘플링 방법이지만 지금 같은 이런 군집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 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학년 있어요.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있고 2학년도 마찬가지 10반까지 이렇게 있을 때 1학년에서는 1반, 2학년에서는 3반, 3학년에서는 4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한 반을 정해가지고 그 반 전체를 우리가 조사하는 이런 그룹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군집 샘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년별로 골고루 뽑고 그 학년의 특정한 반 전체를 뽑는다면 우리가 각 반별로 뽑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또는 어떤 노력을 조금 덜 들이면서도 정확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샘플링 방법을 군집 샘플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계층 샘플링인데요. 이 계층 샘플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이런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보는데요. 계층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속형 생산 방식을 갖추고 있을 때 연속형 생산 식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팔라트에다가 제품을 적재해서 랏을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뽑는 방식으로 우리가 로트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출하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해서 나중에 출하검사원이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인라인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 사각형의 제품들이라고 본다면 제품들이 쭉 생산이 되면 그 제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몇 개마다 하나씩 건너뛰면서 제품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샘플로 뽑는 것을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고 그 다음에 매 세 번째, 매 다섯 번째 또는 매 열 번째마다 이렇게 샘플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층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생산 방식에서는 이런 그 계층 샘플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혹시 생산되는 제품의 어떤 그 품질이 예를 들면 어떤 주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주기적인 요소를 갖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케미칼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케미칼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대개 그 케미칼의 농도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시기마다 그러한 케미칼을 교체 또는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체 주기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샘플을 이렇게 하나씩 일정한 간격마다 뽑게 되면 항상 그 사실은 조금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주기성을 갖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런 그 계층 샘플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랜덤 샘플링 같은 개념을 조금 섞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샘플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오늘 설명한 그런 네 가지 샘플링 방법 중에서 특히 이 랜덤 샘플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제품들이 그러니까 샘플로 뽑힐 확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샘플을 뽑는 그런 샘플링 기법을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